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카피라이터 출신의 명랑 작가 편성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명랑 작가는 아니고 명랑한 글도 쓰고 심각한 글도 씁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어쨌든 20여 년간 카피라이터로 사셨고, 그리고 퇴직 후에 이게 첫 책 맞습니까? 부부가 놀고 있습니다. 둘 다 네, 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내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셨는데, 부인 윤혜자 작가는 저의 공장 후배, 신문사 후배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두 분이 함께 사시던 성북동 소행성, 네. 떠나서 지금은 보령에 정착을 하셨죠? 네, 보령에 간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군요. 네. 보령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시죠. 보령에 간 거는 사실은 그 지역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지방에서 좀 살아와도 괜찮겠다. 네. 저희가 또 애가 없거든요. 아내하고 저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강원도 쪽은 너무 좀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남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적당히 충청도 정도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보령시에서 한 달 살기 모집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호텔에서 살면서 몇 가지 일만 수행하고 나면은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최저비를.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살다 보니까 보령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갔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이게 보령에 왜 내려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연고가 없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탕웨이 그 대사 중에 이포에는 웬일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연고가 혹시 연고라도? 그랬더니 연고가 없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곱씹게 되는 연고 없어서 왔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이해관계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혈연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보다는 지금 제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뭘 해보니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부분 그리고 지연 학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고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네.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뒷말이 많았어요. 알아서 혹시 친하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라든지 뭐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좀 그 혈연, 인연, 뭐 그러니까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없이 그냥 뭔가를 도모하는 게 더 낫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촌은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보령이라는 데로 가면서 저희가 제2의 고향으로 삼아야지라든지 보령 사람들 삶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쩌다 보령에 살게 되는 거니까 보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뭐 경제적인 것도 또 해결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보령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거죠. 흔히 또 지방 지역을 또 구분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문화소외 같은 것도 겪으실 법한데 그렇죠. 예. 인구상주는 지역이에요. 거기. 네네. 예. 그렇고 문화적인 그 인프라도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사 가자마자 바로 옆에가 보령 시립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 읽으러 계속 갔었죠. 가다가 제가 신문에 칼럼 쓴 거 이런 걸 읽어보고 한 분들이 강연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독서 그룹 같은 것도 맡아서 하고 또 간단한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인문학 강연 를 기획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또 기획자니까 둘이 같이 인문학 강연이나 작가들 불러서 뭐 강연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지역에도 작가들도 계시고 기획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기획자는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들과 같이 이문구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지금 2월 달에 발족했는데 그 활동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문구 선생이 보령 분이라는 보령 거죠? 출신이라서. 예, 근데 보령 출신이라서는 아니고 정말로 뛰어난 작가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박찬욱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 이문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김민정 시인도 저는 이문구 선생이 쓴 글 같이 재밌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근데 마침 보령이니까
네. 그렇게 좀 더 포커스를 둔 거죠. 저도 몇 편 읽은 것 같은데 대표작이 뭐죠? 그분의 대표작이? 우리 동네 시리즈 하고요. 네. 관촌숲길.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곳이 지금 관촌 마을이라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거기서 자기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이런 거를, 에세이 형식으로 썼는데 소설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관촌숲길이라고 일부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령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거네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볼 때는 조금 뭐랄까요, 좀 즉흥적으로 그 결정하시는 것 같다. 네. 그런 편입니까?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결정하나, 심각하게 여러 번 고민해서 하나,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하고 결혼까지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초 안 걸린대요. 네. 네, 실제로. 맨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좋아하게 되고, 삼성물산의 8seconds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8초라는 뜻인데, 네. 그게 뭐냐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8초 걸린다라는 뜻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으려면 좋은 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카피라이터 출신이라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즉흥적인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가 그게 옳은 것 같으면은, 옳게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약간 시비건 질문 같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것에 단점도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즉흥적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좀 너무 그냥 막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 정도? 근데 그거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좀 충동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회사 다닐 때 회사를 싫어했고, 일도 잘 못했다고 페이스북 담벼락에 자기소개를 하셨더군요. 네. 작가 생활은 잘 맞고 재미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싫고 회사 다닐 때 일이 싫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직업을 바꾸거나 그 삶을 바꾸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냐?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카피라이터로 일할 때의 삶보다는 작가로 일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 쪽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김미경 작가 인터뷰 때였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일도, 이 밥벌이가 되면 지겹다. 네네.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쓰기 워크숍을 열어서 신진 작가 발굴하시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작가에게 필요한 핵심적 자질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을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게 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계속 썼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내 이야기도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A4지 몇 장 못 넘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여튼 이야기를 발굴하고 아무튼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네. 어떻든 작가가 될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작가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이건 나만 갖고 있기 아깝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재미도 주고 의미도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잘 나가는 작가시라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하우투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쓰고 평소 어떻게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일단은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메모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님의 주문을 받고 나서 비로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주방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인 거죠. 이제부터 글을 쓸 거야 하고 백지에 딱 앉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쓸 게 없으면서 이제부터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는 글을 쓸 수가 없고요. 미리, 이런 거를 글로 쓰면 좋겠다라고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놔 보자. 기억해 보자. 왜냐하면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많이 있을 때 그 중에 골라서 쓸 수 있어야 글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뭐 폰에도 메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무슨 노트를 지참하시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폰에다가도 하고, 요즘은 또 폰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를 말로 하면은 글로 바꿔주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당연히, A4지 같은 거 한 장 접어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 노트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요거만 해 라는 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은 어디다가든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가 벗어나면은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순혈주의 같은 것 같아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밖에 좀 구현하실 만한 글쓰기 노하우, 뭘 꼽으실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먼저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작가들 중에 성실한 독자는 작가가 될 수 있지만 성실하지 않으면서 작가가 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이 어떻게 썼나를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것이 괴롭지만 즐거워야 되다. 당연히 글 쓰는 건 괴롭잖아요. 선배님도 많이 써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 속에서 이걸 다 썼을 때 그 뿌듯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든지 그래서 칭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의 칭찬,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북돋움 이런 것들이 글을 쓰게 하는 추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잘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구양수에 삼다가 글쓰기에 관한 좋은 경구군요. 그렇죠. 예. 가자. 예.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보편타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쓴 글에 대한 현 작가님 나름의 기준은 뭔가요? 저는 일단 공허하지 않은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관념적이거나 너무 거창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장면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글을 읽고 나면은 또는 쓰고 나면은 조금만 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잘 쓰긴 했네. 이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대신에,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어. 라든지,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든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연설가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딱 듣고 나면은, 와, 저 사람 연설 정말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키케로였나 그런데, 막 선동적인 연설을 하고 나면은, 투키디데스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연설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연설 참 잘했네. 이게 아니라, 투키디데스를 죽이러 가자! 이러고 막 뛰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이 되겠군요. 바꾸진 않더라도 어떤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가 없으면은 굳이 그걸 힘들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동화를 하나 읽었는데 동화를 읽고 나서 사람들 마음이 좀 더 몽글몽글해졌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어제도 기자 지망생들 한 30여 명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요새 이제 온라인에서 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 글이 선택돼야 되고, 완판, 홈쇼핑이 옵니다만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된다. 끝까지 읽게 만드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구성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도 에세이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인생이란이라고 쓰면은 그다음부터 쓸 말이 굉장히 막연해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거로 시작해도 된다. 아주 상관없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나네 라고 좀 부드럽게 본론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본론을 어느 정도 하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끝나면은 그냥 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는 내가 여기서 이런 걸 얻었기 때문이야 라고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가 좀 더 보편타당해서 확장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었던 이 이야기가 아마 여기 말고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통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나의 이런 생각이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을 거고 2900년에도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제가 쓰는 그 형식에 대한 이야기고, 글의 어떤 느낌? 이런 거로 봐서는 제일 좋은 글은 그 글을 읽고서는 와, 이 글 쓴 사람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러 이제 필사를 권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자가 쓴 글쓰기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어떤 분이 다시 글을 쓰게 됐는데, 네. 뭐 논설실장을 했거나 뭐 그랬겠죠. 네. 근데 안 써지더래요. 고집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휴가를 내서, 휴가지에서 숙소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들고 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베꼈다. 이게 이제 필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필사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네. 릴라이팅을 해봐라. 예, 예. 자신의 글을 릴라이팅하는 게 이제 최고라면, 네. 넘의 글도, 그건 글쓰기에 관련한 다른 팁, 소소한 팁, 네. 뭐 좀 권하실 만한 게 좀 있으십니까? 일단 필사는 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글을 쓸 때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메모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진을 찍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금세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리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종이에다가 쓰는 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종이에다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른 사람의 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봐야겠다. 가장 적극적으로 읽는 독서 행위가 필사라고 생각해요. 아주 천천히 읽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걸 경험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속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도 있고 자기 글 리라이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더딘 것들을 참고서 해낼 수 있는 게 글쓰기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빨리 되더라. 시트키 이런 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왕도가 없군요. 그게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귀찮은 건 무릅쓰고 천천히 하는 것. 대신에 글쓰기 이외의 것들을 더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글을 쓰려면은, 사생활이 좀 단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김탁한 작가를 좋아하는데, 김탁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생활은 단순하게, 작품은 복잡하게.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황석영 선생, 황부라 네. 이분한테 누가 당신 참 좋겠다. 그렇게 술술 나오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런 것 같으냐. 그럴 리가 나 없죠. 시간 정해놓고 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나름의 그 글 쓰는 스타일? 네.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쓰시나요? 저는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메모를 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한 거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또 생각을 하거나 강연록도 그럴 때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제가 6개월 동안 술을 끊었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놀려고. 논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꼭 몇 분 정해놓고 막 쓰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쓰다가 아침에 앉아서 읽거나 그 책을 읽거나 글을 썼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공간을 마련해서 그것만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살짝 웃기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 뭐 이런 책을 내셨고, 작가 소개글을 보면은 유머와 위트 있는 글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럼 웃기는 재능도 없고 또 과하게 진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네. 아니요. 지금도 잠깐 웃기셨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유머 있는 글이나 위트 있는 글을 좋아하는데, 유머의 기본은 일단, 예상을 뒤에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누가 걸어가다가, 그냥 걸어가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화당 넘어지면 사람들이 웃음이 나오는 게 유머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책 잡히는 거가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자기 비하를 막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머가 될 수 있는 소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투덜거리는 걸 잘합니다. 투덜거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 중에 개그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투덜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웃음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저도 자기 비하 유머로 글을 많이 쓰는 편이고 첫 책에 제가 원래 또 좀 허술하기도 하거든요. 허술한 인간이라 실수담이 많은데 그래서 아예 챕터 하나를 실수담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라고 해서 저의 온갖 실수담을 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챕터를 의외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당끼도 재능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발견되는 재능인 거고, 네. 일부러 허당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할 수는 없어요. 허당이 일부러 되는 건 다 표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허당끼를 이용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서 클럽 독하다 토요일을 지금도 운영하십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요일 날 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일요일 날 하는데, 9년 됐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뭘 읽기보다 영상으로 소비하는 시대이고, 이런 시대에 뭐 읽는 일, 특히 책으로부터 정보와 지식, 감동 등을 얻는, 그런 보상을 얻는 것,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말씀하셨는데, 정보와 지식을 얻는 거가 옛날에는 책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게 다른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공감과 위로를 책에서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다 싶은 정도의 책, 그리고 조금 너무 쉽다 싶은 정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책을 소비하는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책은 한 권이 될 때까지, 통일된 어떤 그 컨셉으로 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꿰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꿰죠. 아, 이게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게 작가만이 아니라 편집자, 출판사 사장, 그 다음에 그 표지를 만드는 사람들 현상까지 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책 한 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생각의 결집체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천천히 생각하고 잘 꿰어서 낸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 책을 소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를 소비할 때는 너무 쉬워서 뇌가 잘 안 움직인대요. 실제로. 네. 예, 근데 인쇄로 되어 있는 책을 읽을 때는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만큼 더 똑똑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대의 어떤 그런 그 이익 측면에서 봐서도 책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뭐 난독증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독서법도 뭐 속독 권하는 사람도 있고, 현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리고 좀 권하신다면 읽는 요령? 속독은 한때 유행했는데 사기로 판명됐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빨리 읽으면 읽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나중에 기억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전자책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읽는데 전자책도 종이책에 비하면은 기억이 덜 난다라는 게 거기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와,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읽을 때도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네. 천천히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미련할 정도로 천천히 읽고 책에다가 줄도 긋고 뭐 적고 메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네.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말이죠. 하여튼 뭐 체격신문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그 해적판 그래서 원서 같은 거 뭐 네. 학교 앞에서 이렇게 예, 복사해가지고. 네, 복사지 제본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을 꽂아놓고 더구나 원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읽는 스트레스. 네. 그랬더니 제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책을 완독하냐, 발췌독하는 거지. 그래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네. 완독, 발췌독,
뭐 속독은 아까 이제 문제 네, 하셨고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발췌독을 많이 한다고 봐야겠죠. 책을 꼭 다 읽어야만 그게, 책에 대한 뭐 어떤 예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를 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 때문에 책값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네. 그래서 그냥 휴직 읽고서는 좋아하는 것만 쫙 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읽어보고서는 또 알잖아요. 자기가 이거는 내 거야, 이건 아니야 같은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말려도 끝까지 읽고 두세 번 읽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은 아무리 좋다고 누가 얘기해도 읽다가 휘리릭 넘기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두세 번 읽은 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텀을 두고 뭐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그거는 권할만 합니까? 예, 저는 권할만한 게 사람이 애정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권을 읽고 다른 권을 읽으면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이렇게 효율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면은 그걸 계속해서 읽고 아니면 거의 다 외다시피 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영화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그 송승헌 감독의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그 재밌는 대사가 너무 저한테 위로를 줘갖고 DVD를 사가지고 매일 밤 한 꼭지씩 보고 잤어요. 전체 대사를 다 외운 적이 있었어요. 네. 되게 미련해 보이죠. 아, 외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게요. 좀 외우기에, 이 또 자꾸 뭐 효율 얘기를 네, 안 네.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외우기에 무슨 유용성? 뭐, 하여튼, 효용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네. 외우기는 좀, 권할만 합니까? 저는 시 하나를 외우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누가 노래 하나 불러?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왜 시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라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신선하고. 그런 것처럼, 어느 거 하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암송해서, 그것에 대해서 옆구리만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든든한 뒷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뒷배가 된다. 네. 다 그럴 필요는 없죠, 당연히. 예. 네. 버킷리스트 있으십니까? 버킷리스트는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화도 이제, 영화 때문에 버킷리스트가 유명해졌는데, 살다가 뭐 지쳐가지고, 삶에 쫓겨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살아서, 담아두고 있었던 게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보다는 지금 제가 마음 먹고 있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하면서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덧붙이자면은 남들에게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또 아니면은 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비굴하거나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거나 딴 사람들한테 이게 좋아요 라고 권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떳떳하게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꼭 가봐야겠다라든지, 누구와 뭐를 꼭 해봐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뭐 하고 싶은 일 있을 때 미루는 거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가. 예. 근데 미루지 않고 실행에 옮기시는. 아니면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해볼까라고 하는 거 버킷리스트인데, 네. 뭐, 미룬 건 굉장히 많죠. 하지만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옛날 친구가 좋은 친구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하고는 끝까지 오랫동안 지내야 되라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 친구는 옛날 친구일 뿐이고, 지금 나랑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인생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성준의 인생 사용 설명서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예. 뭐 무슨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말이죠. 아마 이런 것일 거다 예. 할 만한 게 좀 있으십니까?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우수한 제품을 막상 만났을 때 그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막상 와 이렇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술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있다 보면은 거기에 약간의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관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냈던 거가 예전에는 제가 카피라이터로 오래 일하면서 썼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책을 쓰고 또 글을 쓰고 칼럼 쓰고 강연하고 하면서 얻어진 어떤 그런 내실들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글쓰기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갈수록 소통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또 뭐 만나는 걸 좀 대면을 좀 기피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화 통화도 잘 안 해들고 저도 메신저를 많이 쓰고 뭐 네, 이러거든요. 나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그런 게 좀 있으십니까?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거가 일단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페이스북 맨 처음 시작할 때 친구 맺으면은 뭐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마지막 멘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통 안 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뭔가 바이어스가 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뭐 쓰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일 뿐이지 좀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계몽주의가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바르게 잘 갖고 가느냐 그것만 제대로 하고 마음만 열어놓으면은 소통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요즘은 통화를 잘 안 하고 메신저로 얘기한다라는 것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좀 바뀌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통화로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그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카톡을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귀찮아서. 왜냐하면 다른 SNS 메신저로 써도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아니, 그래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막 계몽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는데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편 작가님 좀 용감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좀 무모하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용기랄까요? 뭐, 좀, 여러 정황이 있겠지만은, 좀 그렇게 약간 과감하기도 하고, 뭐, 무모하기도 하고, 네. 그런 삶 괜찮습니까? 제가 첫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람이 이제 인생을 좀 바꾸면서, 삶을 바꾸면서, 조심해야 될 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혹시 굶어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거라고 하는데, 굶어 죽지 않을까는, 예전에 비하면 돈을 잘 못 벌긴 해요. 하지만은, 자기가 성의 있게 뭔가를 계속 도모하면은, 기획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네. 뭐 진짜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나 관심이 있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은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거를 주려면은 지금 주고 있는 거를 놔야만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인가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인생도 만만치 않게 길더라고요. 더구나 요즘은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 걱정하고 대비하고 뭐 무슨 재무계획 세우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노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한옥으로 이사를 가면서 성북동의 한옥을 지나가다가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살자. 그러고서는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막 수리해가지고 살고 그래서 거기서 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생명보험 이런 것들을 다 해약을 했어요. 돈이 모자라기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충실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비보험 말고는 다 그냥 해약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상기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노후를 준비해서 막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노후 준비하느라고 지금의 삶이 조금 더 빈약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를 도모하고 문화적인 삶을 꿈꾸고 이런 것들이 저의 노후를 또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60세 되니까 딱 그때부터는 정년퇴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문화에 대한 일은. 계속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새로운 거를 만들거나 결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마 꽤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의사결정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뭐랄까, 여튼, 합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소행성 그런 거 결정이 네, 쉽지 네. 않지 않습니까? 예. 고령 사이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여튼, 두 분의 삶,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여튼 누리는 것도 네. 있겠지만은, 좀, 뭐랄까, 하여튼, 커플, 부부들을 위한 나름의 팁? 함께 사는 세상이 있지만 특히 그 배우자의 관계에서 네, 네. 나름 시행착오도 겪으실 예, 테고 예. 혹시 이런 맥락에서 좀 주실 말씀 좀 있습니까? 부부가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엉뚱한 말씀일 수 있는데, 취미가 같다라든지, 가치관이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얼추 맞춰서 이렇게 결혼하거나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은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난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아야 되는데 그걸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정치적인 태도 성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겁니까? 말하자면 이 배우자 선택할 때 예. 정치적인 성향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당연히요. 네. 당연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맞으면은 그다음부터 딴 거를 맞춰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필재의 질문, 오늘은 카피라이터 출신 작가 편선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네요.